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오늘 좀 인사가 이상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특별한 기념일이나 졸업식, 입학식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꽃을 구입하고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 꽃을 정기 구독하는가 하면 온라인 배송 시장도 확대됐고요. 또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요, 2019년 11곳에 불과했던 지하철 역사 내 꽃집은 올해 11월 말 기준 80곳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꽃을 구입하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다는 뜻일 텐데요. 그래서 꽃멍, 꽃 보고 멍하는 건가 봐요. 꽃멍이란 말도 등장했는데요. 물멍, 불멍처럼 이 꽃을 보면서 힐링하고 스트레스를 푼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농촌진흥청에 따르면요, 꽃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서 행복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세로토닌은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로 알려져 있죠.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기분이 좋고 식욕이나 수면 등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암 환자를 대상으로 꽃을 이용한 원예 치료를 해보면요, 우울감이나 스트레스가 절반가량 줄어들고요. 특히 생화의 향기가 스트레스 완화와 각성에 효과가 있답니다. 시험을 치른 학생들의 교실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시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킨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굳이 이런 실험 결과를 확인해보지 않아도 꽃을 보면 누구나 기분 좋고 행복해지곤 하잖아요. 이 한팥 속에 겨울철엔 유독 기분이 가라앉는 날도 많은데요. 그럴 땐 화사한 꽃 한 다발 사서 꽂고 꽃으로 위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19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해외 농업 소식 살펴보고요. 텃밭 가이드 시간에는 이번 주에 벌써 동지를 앞두고 있는데 동지에 먹는 팥, 이 팥작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이나 질문 있으시면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다양한 해외 농업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너무 춥지 않나요? 네, 추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목까지 꽁꽁 이렇게 그렇군요. 나와봤습니다. 예, 네. 부럽습니다. 이상하게 오늘 유독 춥다라고 괜히 느꼈는데, 근데 이 첫 소식이 또 쌀 얘기예요? 쌀. 요즘 쌀 얘기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예, 인도가 뭐 쌀 수출을 이제 좀 제한한다. 제한한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거는 저는 이제 정치적으로 약간 개인적으로는 약간 받아들였는데, 이 아시아 지역은 대부분 쌀이 주식인데 이 그쵸. 인도네시아가 이번에는 가뭄 때문에 쌀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네, 이제 엘니뇨 현상이 좀 길어지면서 가뭄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쌀 농가들의 신음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쌀 생산량 감소 때문에 식량 안보가 흔들릴 위기에 처해지자 군부대를 동원해서 모내기를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조직적으로.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우리는 왜 굉장히 바쁠 때는 그렇죠. 군에서 좀 나가서 자원을 해주시잖아요. 조코 위도 대통령이 지난주 중부 지역을 직접 방문했는데요. 엘니뇨 때문에 모내기가 늦어졌는데 최근에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렸으니까 이 기회 때 모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일손이 부족하니까 군이 와서 좀 빨리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엘니뇨 현상이 발생하면은 태평양 지역 수온이 평년보다 0.5도씨가 높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이 되는 걸 말하는 건데요. 최근에 11월 12일부터 18일까지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28.6도씨로 전년보다 1.8도씨 정도 높았다고 합니다. 1.8도. 네, 근데 보통 2년에서 7년 주기로 엘니뇨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세계 곳곳에서 가뭄이 나타나는 지역도 있고 홍수, 폭염 이런 좀 극단적인 기후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 엘니뇨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온이 평년보다 0.5인데 네. 최근에는 1.8도. 1.8도. 야, 이거 엄청 큰 건데. 네, 그렇죠. 전 다이빙을 하니까 수온이 더 예민하거든요. 그러면 약간 이거 진짜 차이 나는 거거든요. 체온으로도 느껴지나요? 이 정도면 네. 덥다라고 느껴요. 물에 들어가면.
옷 되게 따뜻하네. 아, 진짜요? 덥네? 예. 그 수트를 입어도 그게 느껴지나요? 수트 안 입죠, 이 정도면. 28도니까. 네. 그냥 이 정도면 반팔 반바지 입고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근데 수영장도 온도가 보통 한 26도, 7도? 그 정도는 또 추워요. 그러니까 이 추워요. 정도 차이가 큰 거예요. 추워요. 네. 네. 그래서 겨울에 가면 그래서 춥거든요. 수트 입어야 되거든요. 네, 차이가 있네요. 네. 그 인도네시아는 근데 이모작이나 삽모작이 가능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쪽에서 이제 뭐 모내가 끝났고 여기 또 심고 막 이런 지역이 되는데요. 보통 10월 달부터 벼재배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가뭄이 길어지면서 이제 좀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 건데 인도네시아 농업부에 따르면 9월부터 11월까지 벼 재배 면적이 작년보다 53% 줄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크게 줄었죠. 네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지금 엘니뇨 때문에 더 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인도네시아 쌀 생산량이 3,153만 톤에서 3,090만 톤으로 감소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번에 말씀인 것처럼 인도가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인데요. 7월 달에 쌀 수출이 25% 정도 차지하는 그 백미 수출을 금지하면서 식량 안보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 따르면 11월 달 쌀 가격 지수가 138.9로 작년보다 21.2% 높은 수준입니다. 12월 초에 인도네시아 농업부 장관이 육군 참모총장과 함께 군인들이 농사에 좀 투입되도록 그렇게 이제 서로 업무 협력을 하게 했는데요. 그래서 유휴 군용지에 모내기 좀 할 수 있도록 땅을 좀 빌려주는 그런 협정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군용지에. 네, 맞습니다. 인도네시아는요, 벼농사 2모작 또는 3모작이 가능해서 사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생산을 많이 하겠네. 제가 지금 그거 물어보려고 네. 그랬어요. 그런데 생산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쌀 생산량이 부족해서 쌀을 수입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관계 농업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쌀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우리 관장님이 가셔야 되나? 오, 가서 또 뭔가 좀 기술도 전수해주고,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무역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과 호주가 최근에 분위기가 좀 좋아졌나 봐요. 네. 중국이 호주산 육류 제품에 대한 규제를 해제했다고요. 맞습니다. 네. 호주 통상부 장관이 현지 시각 12일 날 중국이 호주 최대 육류 수출업체 3곳에 대해서 제재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관은 아직까지 수출업체 8곳은 규제 대상으로 남아있긴 하지만 규제가 해제된 3개 업체가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선적을 할 수 있다고 밝혔고요. 중국과의 관계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조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나머지 무역 장애물도 가능한 빨리 제거되도록 협상을 할 거라고 밝혔고요. 호주의 중국은 가장 큰 양고기 수출 시장이자 4번째로 큰 소고기 수출 시장입니다. 그 미중 갈등이 네. 동맹국으로 확대되면서 호주와 중국 갈등이 이어졌던 거죠. 맞습니다. 이 보수 성향의 스콧 모리슨 전 호주 총리가 집권한 시기 2018년부터 22년까지 호주와 중국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트럼프 행정부 때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그 중국을 좀 소위 말해서 때리면서 그렇죠. 때리면서 예. 5세대 이동통신 화해에 대해서 그 통신장비 업체 쓰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호주도 거기에 동참했고요. 그러자 중국이 호주산 와인, 소고기, 보리, 석탄 등 10개 품목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보복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크고 작은 갈등이 계속 있었고요. 작년에 진보 성향의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호주와 중국 간의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된 겁니다.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그래서 지난달에 호주 총리로선 7년 만에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고요.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하면서 호주와 중국 간의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됐습니다. 중국은 작년에 석탄을 시작으로 목재, 보리 등 호주의 주요 수출품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폐지했고요. 호주산 와인에 대해서도 금수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에 따르면 한때 200억 호주 달러까지 올라갔었던 두 나라 간의 무역 규모가 이제 최근엔 굉장히 줄었다가 지금 이제 해백 무드가 조성이 되면서 좀 좋아졌고요. 아직까지 랍스터 등 일부 품목은 수출 제재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또 한편 미국의 한 국회의원이 중국산 마늘의 위생 문제를 제기했다고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네. 뉴스 보면은 중국산 여러 제품에 좀 깨끗하지 않게 뭔가 관리가 되고 있다. 네. 지난번에 좀 맥주도 좀 약간 맥주 충격이었어요. 예. 그렇지만 좀 먹었습니다. 네. 이미 다 만들어진 거니까. 근데 너무 예상 가능한 거 아시죠? 네. 이미 다 만들어서 그냥 들어와 있는 거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에 먹었습니다. 들어오는 거는 또 아니라는 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먹었습니다. 네. 저도 사실 맛의 차이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예.
자랑스럽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일단 예. 예, 릭 스컷 미 공화당 소속의 상원 의원이 미국 상무부 측에 중국산 마늘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마늘 공급량의 80% 차지하고 있고요. 최대 마늘 생산국이자 수출국인데 미국도 중국산 마늘을 많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스콧 의원 주장은 네. 중국은 마늘을 재배할 때 인분을 비료로 사용하고 있고 하수를 이용해서 물을 주는 등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아하. 마늘을 재배하고 있다면서 또 일부에서는 표백제를 이용해서 마늘을 하얗게 만들기도 한다라고 주장하는데요. 네. 그 주장은 뭐 온라인 영상이나 뭐 블로그 이런 데 다 나와 있지 않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인터넷에 있다? 네, 인터넷에 예.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스콧 의원이 식품위생과 안전은 생존과 관련된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안보, 공중보건,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무부가 무역 확대법에 따라서 중국산 마늘에 대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 들으면서 스콧 의원이 플로리다주의 상원 의원이구나. 네. 미국 공화당이고요. 네네. 근데 그 어떤 좀 뭐랄까요? 구체적으로 네. 딱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어떤 예. 뭐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예. 얘기한 건 인분을 아닙니다. 쓰는 게 과학적으로 안 좋나? 네, 예. 그래서 캐나다 맥길대학교 과학사 연구원이 2017년도 이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중국에서 하수가 비료로 사용됐다. 이 하수를 이용해서 이제 물을 줬다는 네. 증거는 없다라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확실한 게 없다. 네, 그리고 네. 인분을 설령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안전상의 문제가 그렇죠. 없다고 합니다. 예. 동물 배설물을 비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인분을 이제 이거 소위 말해 썩혀서 이제 발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비료를 사용한다고 해도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중국 측도 마찬가지로 스콧 의원의 의혹에 대해서 근거 없는 두려움이다라고 일축했다고 하는데요. 중국에 관영 매체인 글로벌 타임즈가 사설을 통해서 중국의 마늘이 사람의 배설물로 키워지고 하수를 이용해서 재배됐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시대에 뒤떨어진 상상을 하는 거냐라면서 중국에 대해서 네, 네. 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얘기 하나라고 그쵸, 이랬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은 사용되는 비료와 관계수뿐만 아니라 대기질을 포함해서 수출 마늘의 안전 기준에 대해서 엄격한 표준을 가지고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요. 네. 가축들이 트림할 때 배출되는 메탄가스가 이게 온실가스라고 전해드렸는데 이 네. 메탄가스를 제거할 수 있는 장치가 덴마크에서 개발됐어요. 네, 맞습니다. 오. 뭐 소나 돼지 등 이런 이제 가축들이 트림을 하면서 이제 또는 이제 가스를 발사하면서 네네네. 나오는 이런 것 여기에 이제 메탄이 저 포함이 진짜 되는데 놀랐잖아요. 이게 그렇게까지 안 좋다고. 소는 무슨 죄인가? 예. 네. 이게 저농도 메탄이라고 하는데 이걸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매튜 스탠리 존슨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 화학과 교수 연구팀이 자외선과 염소를 활용해서 네. 축사의 대기 중에 떠도는 저농도 메탄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나 국제협의체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2021년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메탄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지구온도 상승을 즉각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메탄은 온실가스가 이산화탄소보다도 85배나 강력한 온실가스고요. 네. 절반이 뭐 사람 또는 이렇게 가축에서 배설이 된다고 하는데요. 인간이 배출한 메탄가스의 가장 큰 원인은 소를 기르는 이런 것과 관련돼 있고 또 화석연료를 사용하는데 발생하는 이런 메탄가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절반 이상은 인간에 의해서 온실가스가 네, 배출되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 축사에서 나오는 메탄가스 제거하기가 힘들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대기가스 중에 메탄 농도가 4%가 넘을 경우에는 공기 중에서 연소를 시켜서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축사를 비롯해서 사람이 이제 활동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메탄가스는 대부분 대기 중에서 농도가 0.1% 이하이기 때문에 이걸 좀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연구팀이 이런 저농도 메탄을 제거해서 반응 체인버, 그러니까 반응실을 만들고 자외선과 염소를 활용해서 화학 화물을 만들어서 연쇄반응을 일으켜서 메탄을 분해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공기 중의 메탄의 58%를 제거할 수 있었고요. 오. 연구팀이 추가적으로 88%까지 제거 효과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자연에서 분해하는 것보다 1억 배나 빠른 속도로 메탄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획기적이네요.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덴마크에서 가장 심각한 메탄 배출원이 이 바이오가스 생산 공장과 폐수 처리 공장이라고 하는데요. 연구팀은 이러한 시설에서도 메탄 청소기를 설치하게 되면은 메탄을 제거할 수 있고 기후 변화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축산 농가가 많은 국가에서는요. 메탄가스 배출량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하고 있는데 세계 최대 낙농국인 뉴질랜드가 2025년부터 가축에서 나오는 이 온실가스 양을 비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고요. 네. 에스토니아도 이렇게 가축이 발생시키는 메탄가스 나오는 것 트림세를 도입하는 움직임을 세금을 보이고 있고 미국에서도 소 사료에 해조를 첨가해서 메탄 배출량을 줄이는 그런 연구 결과가 발표했습니다. 맞아요. 이거 저번에 소개해 주셨죠. 네, 그리고 영국도 소나 양이 먹는 사료에 마늘을 섞으면 메탄 배출량이 50%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늘이요? 네. 그렇군요. 네. 네, 흥미로운 해외 농업 소식 오늘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캐스터 조윤주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아까 들으셨죠, 관장님? 네. 인분 나쁜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좋은 걸음이죠. 그렇죠. 근데 막 이렇게 아까 말한 폐수 막 이런 걸로 마늘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하수. 가능은 해요? 네, 하수 온이가 걸음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걸음을 줄일 수도 있고 네, 자원 재활용이죠. 네. 역시 전문가 얘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자, 매송 진짜 너무 춥습니다 요즘. 네. 작물들도 이 정도면은 놀라지 않습니까? 네, SOS 치는 거 아니에요?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또 목요일부터는 더 춥다 그래요. 더 춥대요? 네. 여기서? 네. 근데 다행히 좀 눈이 쌓여 있어서 네. 눈이 쌓여 있는 상태로 이렇게 눈이 추위가 와가지고 네. 다행히 겨울을 나는 작물들은 솜 이불을 이렇게 덮은 것처럼 추위가 좀 덜 느껴질 것 같습니다. 네네네. 저도 이제 콩을 털고 난 콩깍지로 이렇게 양파와 마늘을 덮어줬는데 이 위에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눈이 덮여서 아주 이중보온이네. 한파를 아주 잘 견뎌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청취자분들과 반가운 소통을 나누셨다고요? 네. 지난주에 인천 옹진군의 한 섬에서 애청자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름이면 주민들이 네. 함께 모여서 밭에서 일하면서 전기선을 이렇게 길게 끌어와서 라디오를 우리 KBS 1라디오를 들으면서 함께 작업을 하신다고 합니다. 네. 문자를 할 수 있는 분이 없어서 아이고. 대부분 나이가 많으셔서 질문을 하거나 이제 무언가를 신청하지도 못하지만 방송 잘 듣고 있다고 감사하는 감사하네요. 전화였습니다. 예. 네. 우리 진행자님 목소리 너무 좋다고 그래요? 칭찬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잘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하면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요? 빨리 지나가 주세요. 네, 얼굴이 빨개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초겨울에는 당진에 있는 난지도가 있거든요. 대난지도, 소난지도 이래서 네. 난지도를 토종 씨앗을 수집하러 간 적이 있는데요. 섬지방에 계신 분들은 활동 방향이 모두 섬과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지더라고요. 당진의 섬에 계신 분들은 당진 읍내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인천이나 강화도를 더 가깝게 여기시는 것 같았습니다. 뭐 결혼이나 또는 이제 학교도 모두가 이제 배로 갈 수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네. 언니가 기회가 되면 옹진군 지역도 토종 씨앗을 수집하러 한번 다녀오고 싶습니다. 한번 다녀오셔야 되겠네요. 네. 예. 강화도는 여러 차례 방문했는데 옹진군을 포함한 서해 5도 지역은 저희 로망입니다. 그래서 한번 수집하고 싶어 하는데 아무튼 좀 반가운 청취자분들을 한번 직접 찾아뵙고 싶기도 합니다. 이야, 예.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전화로 한번 연결해서도 재밌을 것 같아요. 좋죠. 밭에서 정말 작업하시면서. 예. 이제 근데 시간 너무 빠릅니다. 네. 12월이 벌써 끝나가요. 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이번 주에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다고요? 네, 동지가 다가옵니다. 올해 동지는 음력 11월 10일 이전이라서 이걸 애동지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또 노동지라고 하고요. 예.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아구동지, 오동지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런 애동지에는 팥죽 대신에 팥시루떡을 먹는다고 합니다. 어? 네. 동지는 팥죽 아닙니까? 네. 근데 애동지에는 팥죽을 쏘 먹으면 아이들한테 해가 된다고 이렇게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네. 또. 예. 그 이후 동지는 노동지라 그래서 어른 동지라 해서 팥죽을 쏘 먹는다고 합니다. 동지가 다 같은 동지가 아닌데요? 네.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팥도 관장님 다 네. 같은 팥이 아니라고요? 네. 우리가 알기로 팥은 붉은색이라고 붉은색, 예. 알고 있죠. 예. 붉은색을 선호하는 이유는 액을 막아준다. 그러니까 나쁜 사악한 것을 물리친다는 의미로 네. 액매기로 사용하고요. 실제 농가에서 먹기 좋아하는 팥은 사실 제팥이라고 하는 제팥? 회색 무늬가 있는 팥입니다. 보신 적 있나요? 네, 있어요. 저. 네네. 달아요. 예, 그거. 훨씬 부드럽고 네. 달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오히려 그걸 더 좋아합니다. 붉은색 그리고 회색 네. 이렇게 있다는 건데 다른 종류의 팥들도 있나요? 혹시? 네, 붉은 팥이 인기를 끌면서 사라져가는 팥들이 많은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제팥은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이 산달팥, 구루팥, 가래팥, 쉰날거리팥, 아롱팥, 재롱팥 이렇게 다양합니다. 아, 이렇게 이름들이 예쁘죠? 네. 재밌고. 네. 잿빛 무늬에 붉은색이 입혀진 팥이 있는데 그건 또 비단팥, 비단팥. 예, 비단실이라고도 하고요. 예, 또 팥으로 떡고물을 만들어 차례상이나 제사상에 올리려면 껍질을 벗기는 거피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략할 수 있는 흰팥이 있고요. 네. 흰팥은 말 그대로 껍질이 하얀색입니다. 그리고 흰색에 약간 물을 머금은 것 같은 예? 그런 팥이 있는데 그건 물팥이라고 하고요. 와. 네, 정말 다양하죠. 네, 네. 그 외에도 녹두와 비슷한 색의 연두팥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황색의 노랑팥도 있습니다. 또 개구리 등에 난 군인들 군복 같은 무늬를 닮은 개골팥이라는 것도 개골팥. 네. 있고요. 예. 예전에는 철회상에 올리는 용떡에다가 눈을 이 팥으로 박았다고 해서 네. 용의 눈이 팥 또는 이제 용안소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와, 정말 다양하네요. 기억도 못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팥은 어떤 작물입니까? 이게 좀 팥이 좀 강한 성질이 있다면서요? 네, 팥이라는 이름의 유래도 파와 같거든요. 네. 밭에서 나는 풀의 옛말이 바라고 해서 그게 이제 밭이라는 이름도 그 바라는 그 어원에서 왔는데요. 그러니까 풀을 키우는 것이 밭이 되었고 네. 밭작물의 대표 작물이 예전에 말씀드렸던 파와 팥. 팥. 예, 밭이라는 이름도 같은 유래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콩보다 더 겨울에도 가뭄에도 강하고요. 예. 밭의 대표 작물입니다. 콩 농사가 잘 안 되는 해에도 팥 농사가 된다고 할 정도로 실패할 가능성이 없어서 콩 농사가 안 된 해에는 팥으로 메주를 써서 장을 담궜다고 합니다. 콩이 아니고. 예,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팥으로 메주 쓴다고 그래도 안 믿는다고 말이 있잖아요. 네네네. 실제 팥으로 장을 담그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런 말 네. 하면 안 되겠는데요? 예, 옛날에 소두장이라고 네. 했던 것인데요. 네. 이런 팥장을 담그는데 사용하는 팥이 있는데 이건 또 팥알이 쌀알만큼 이렇게 작아서 보통 쌀을 뜻하는 이팥이라고 부르고요. 콩알 작은 것을 약콩이라고 부르듯이 약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팥은 넝쿨을 지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익으면 또 터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녹두 재배하듯이 익는 대로 따서 걷어야 합니다.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은 이제 알겠네요. 팥으로 메주를 쓴다. 네. 네. 근데 팥의 종류가 또 나오네요. 이 종류별로 좀 먹어보고 싶기도 한데 네. 이 팥 들어간 음식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붕어빵 생각도 나고. 네, 요즘 막 크림도 들어가고 그러던데. 여름에는 팥빙수. 이 팥을 재료로 한 음식도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팥 종류가 많은데요. 농사 지으면서 따로따로 저도 먹어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각 지역에 있는 씨앗도서관에서 각자 팥 음식을 해와서 먹어보자고 해서 예, 올해는 한번 먹어볼 생각입니다. 이게 행사로 하는 거예요? 네네. 오, 재밌겠네요. 자체 내부 행사로. 예, 전국에 있는 씨앗 도서관에서 네. 각자 팥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 한번 비교해서 먹어보자. 네. 오. 그래서 요즘은 여름철 팥빙수도 많이 먹는데 이렇게 다양한 색상의 팥빙수를
만들 수 있다면 정말 팥빙수가 화려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괜찮겠네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 팥 농사 관련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 많을 네. 것 같은데 뭔가 알려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오늘? 네. 팥은 콩처럼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어서 땅을 비옥하게 하기도 하고요. 또 재배하기가 쉬운 편에 속하는 농사라 계속 같은 작물만 심으셨던 분들이 연작으로 인해서 이 땅 심을 걱정하시는데 좀 팥작물 밭에 심어서 갖고 보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비옥하게 만들어주니까요. 예. 주로 연작장에는 심는 작물이 단순해서 토양 구조가 파괴되고 그래서 토양이 이제 딱딱하게 굳어서 이제 물리성이 좀 약화되고요. 그리고 뿌리가 뻗어나가는 그 뿌리 세력권이 네. 기능 장애가 일어납니다. 거름을 많이 하는 다비 작물의 경우에는 유기물이 소모되어서 이렇게 염류라고 해서 이렇게 하얗게 땅이 변하는 염류가 집적되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다양한 작물을 심은 경우가 아니라면 토양 내의 미생물들도 굉장히 단순화돼서 오히려 병원균이 증식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연작 피해 작물은 감자, 무, 배추, 열무, 알타리무 있고요. 열매 채소로도 가지, 토마토, 고추도 연작 피해가 심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돌려짓기라고 해서 다른 작물을 심는 겁니다. 네. 사실 뭐 쪽파, 생강 뭐 가리지 않고 모든 작물들이 거의 연작 피해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연작 피해가 없는 작물은 유일하게 벼가 유리합니다. 옥수수, 들깨, 참깨, 시금치도 좀 연작 피해가 거의 없는 편에 속하고요. 콩이나 오늘 소개해드린 팥작물로 돌려짓기를 해볼 계획을 좀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벼가 아시아를 지배하는 이유를 알겠네요. 네, 그렇죠. 연작 피해가 없어요, 벼는. 네. 그렇군요. 근데 그럼 말씀을 들어보니까 팥이 좋은 텃밭 작물이네요. 굉장히 좋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다른 작물로 돌려짓기 하기에는 콩이나 팥이 땅심도 키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작물입니다. 네. 팥이 귀신도 물리치고 그렇죠. 밭에 있는 좋지 않은 것들도 물리치고 또 땅심을 길러준다고 하니까 정말 좋은 작물 아닙니까? 좋죠. 이번 동지에 팥도 꼭 드시고요. 올 한 해 안 좋았던 기억이나 애군을 물리치고 새해를 희망차게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양한 토종팥을 보고 싶다면 대형 매장보다는요. 전통시장이나 로컬푸드 매장을 찾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겠네요. 예. 네, 전통시장이나 로컬푸드 매장에 가보면 의외로 소농들이 이렇게 재배한 토종 잡곡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팥이 마음에 드시는지 한번 드셔보시고 또 일부 종자를 남겨서 내년에 농사에 땅심 키울 종자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겠네요. 이렇게 시장 가서 구경도 하고 먹어도 보고. 네. 자,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미처 답변 못해드린 사연과 질문부터 살펴볼게요. 4700님 감을 먹고 밭에 던져버렸대요. 근데 감나무가 자랐답니다. 네. 2, 3년이 돼서 2m가량 컸는데 선생님 여기서도 감이 열리나요? 네, 뭐 감 심었으니까 당연히 감이 열려야죠. 네, 열립니다. 아니 이거 근데 진짜일까요? 네, 정말? 네. 재주가 좋으신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던지셨길래? 저는 아무리 해도 잘 안 나던데. 네, 네. 감이 열립니다. 열리기는 하는데요. 보통 감이라고 하는 이런 과일 작물들은 잡종화가 됩니다. 잡종화가 뭐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다른 꽃가루들이 와서 이렇게 수분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애초에 원하던 형질이 아니라 뭐 야생감이나 네. 심지어는 이제 감의 아주 다른 종류에 속하는 야생종에 속하는 고염이라든지 그럼 못 먹어요? 그런 거는? 먹을 수는 있지만 떫고 맛이 떨어져요? 예, 씨앗 뱉을 때 먹었던 감 맛은 아닙니다. 네. 예. 그래서 원하는 형질의 감에 네. 나무 가지를 1년생 가지를 잘라와서 네. 접을 붙이는 방법. 네, 접을 붙여서 네. 이렇게 형질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냥 감을 먹다 밭에 던져버렸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의도적으로 던졌는지 네. 아니면 실수인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뭔가 딱 2, 3년 뒤에 봤는데 저기서 맛있는 게 열리나? 지금 이 기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사실 근데 관장님 말씀 제가 들어보면 노력이 갑자기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죠? 원래 농경의 출발도 이렇게 먹다 뱉은 씨앗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네. 4700님 제가 볼 때 선택을 하실 시간이에요. 뭔가 노동을 하실 건지 아니면 그냥 구경을 하실 건지. 네, 더 두셨다가 네. 열매 맺는 거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바꾸셔도 됩니다. 네, 수종 개량을 하는 거죠. 아, 그 방법이. 네. 우리는 그 방법을 추천하는 걸로. 네. 예. 2468님, 관장님, 서리태는 몇 월 며칠 날쯤 심는 게 적당한가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지역에 따라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는데요. 한 10일 정도 차이고요. 보통 6월 20일경에 파종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추위가 빨리 오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추워서 서리태가 이렇게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사실은 서리태가 그런 뒤에 또 그런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또 서리태 관련 1069분이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예. 콩잎 순지르기를 아주 잘 해주시면 훨씬 더 광합성 효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콩깍지가 아주 알차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그 코스모스라든지 아니면 수수를 같이 이렇게 혼작을 해주시면 수수나 코스모스에 나는 향 때문에 콩에 오는 이제 노린재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오, 네. 1069님이 노린재 피해를 매년 본다고. 네네. 그 방법이 있군요. 예. 0568님, 배추와 무는 서로 교잡이 되나요? 작년에 무씨를 받아서 올해 심었더니 큰 배추 뿌리가 됐고 맛도 배추 뿌리 맛이에요. 궁금합니다. 네. 우리 배추하고 무는 꽃이 색깔이 다르거든요. 배추꽃은 노랗고 무꽃은 하얗고 이렇게 돼서 사실 교잡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꽃이 달라서. 네, 우리 잘 알고 있는 우장춘 박사님이 이렇게 무하고 배추하고 갓하고 서로 이제 근연 관계를 잘 밝히신 분인데요. 배추하고 무는 교잡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교잡이 되었던 것들은 아무래도 시중에서 판매하는 씨앗을 사신 경우는 F1 잡종을 샀기 때문에 그 씨앗을 받아서 후대로 이어나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래는 교잡이 안 되는데 네. 뭔가 이제 유전자 변형이 일어난 그 말씀이신 거죠? 예. 네. 그렇게. 신기하네요. 큰 배추뿌리가. 근데 맛이 배추뿌리 맛이라니까. 네. 특이합니다. 일단은 가능하다는 걸로 그런 종자를 샀다면. 네네. 그렇죠. 네. 0703님. 차요태 2개를 종자용으로 보관 중인데 싹이 나오고 있어요. 차요태는 언제 심어야 좋을까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차요태 드셔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저 지금 네. 제가 눈을 의심한 게 차요태가 뭐지? 네. 지금 저는 이러고 있거든요. 오이과에 속하는 박과에 속하는 그런 작물입니다. 그래서 해서 먹어보면 오이 맛입니다. 오이 맛이요? 네. 근데 아주 맛있고요. 근데 이 작물이 열대 작물이라서 사실은 좀 얼지 않게만 보관했다가 네. 한 5월경에 그 열매째 이렇게 심어야 되거든요. 씨앗이 따로 없습니다. 네. 열매가 바로 씨앗입니다. 그걸 그 열매를 좀 날이 풀리고 좀 따뜻한 5월경에 이제 흙 속에 이렇게 묻어서 심어야 되고요. 지금 싹이 나오고 있으면 좀 관상용으로 이렇게 컵에다가 이렇게 꽂아 놓으시면 좀 재밌게 이렇게 넝쿨지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검색을 해봤어요. 차요태. 네. 전 못 봤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네. 아주 맛있습니다. 예, 뭐 아삭아삭 시원하다. 우리 농산물. 강원도에서 많이 재배가 되나 봐요. 네, 뭐 요즘 전국적으로 다 또 흔히 농부들도 얼리 어댑터라고 새로운 거 들어오면 잽싸게 이렇게 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의외로 굉장히 심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렇군요. 예, 맛이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0880님 서목태 추수 후에 콩나물을 길러 요리를 해먹다가 돌콩을 씹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돌콩이 왜 나올까요? 보내주셨네요. 네. 쥐눈이 콩인데요. 서목태라고 하면 콩나물 길러서 먹다가 이렇게 씹었다고 하니까 사실은 그 돌콩이 나온 게 아니라 이게 콩 고르기를 잘 안 해서 콩나물이 안 된 거.
콩나물이 안 되고 그냥 콩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씹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돌콩들은 넝쿨형이라서 쉽게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지느이 콩하고 달을 낳아서 쉽게 구별할 수 있는데 아마 콩나물 길러 드실 때 콩 고르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싹이 안 튼 콩이 있어서 이렇게 씹을 수도 있습니다. 정성이 안 들어가야 되는 게 없네요. 예. 0330님, 고구마 심을 때 돌려짓기 해야 하나요? 작년에 고추 심었던 곳에 거름기 많은데 심어도 될까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고구마도 이게 그 연작 피해가 있는 작물입니다. 네. 특히 이제 대표적인 뿌리 작물 중에서도 연작 피해가 심한 편인데요. 심해요. 네, 그래서 뭐 당진이라든지 이렇게 서해안 지역에 고구마를 전문으로 하신 분들은 이렇게 심었던 자리에는 흙을 새로 받아서 객토를 한 다음에 심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연작을 하려면. 네네. 네. 그래서 작년에 고추 심었던 곳에는 거름기가 사실 많으면 더더구나 고구마는 거름이 거의 없다시피 키우는 작물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객토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논에 주는 거름 중에서 규산질 거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규산질 거름을 좀 하시면 이렇게 거름기 많은 것을 흡비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고구마를 잘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외려 이제 거름기를 없애야. 네. 그 작업을 해줘야 되는군요. 네. 5569님, 계란 껍질과 한약 찌꺼기를 모아놨습니다. 이거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해야 할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지난 시간에도 나왔는데요. 계란 껍질은 곱게 빻아서 그렇죠. 예. 가루로 만들어서. 예, 뿌려주시고요. 한약 찌꺼기도 작물 심고 나서 옷거름용으로 작물 주변에 이렇게 두툼하게 덮어주시면 아주 좋은 거름이 됩니다. 특히 맛있는 채소를 먹을 수 있는 게 한약 찌꺼기라고 말씀드렸던 것 네, 같습니다. 5569님 참고로 우리 관장님은 한약 찌꺼기를 구하기 위해 사방팔방 돌아다니신다는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웃거름으로 2898님 텃밭에 아스파라거스 3년차 재배 중입니다. 작년에는 굵기가 괜찮았는데 올해 수확할 때는 너무 얇아졌습니다. 이거 어찌해야 할까요? 보내주셨어요. 네, 수확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다. 네? 무슨 말이에요? 수확을 너무 열심히 하면 네. 다음에 싹이 나올 양분을 뿌리에 비축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봄철에 한번 수확을 하시고요. 한 6월경에 이렇게 순이 나오면 잘라서 드시면 안 되고요. 그냥 두십시오. 그냥 둬야 되는군요. 네, 그래서 광합성을 충분히 해서 뿌리에 양분을 비축할 수 있게 이렇게 하면 가을철에 한 차례 정도는 또 수확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 차례 정도 잎이 무성하게 되는 그런 시기를 주셔야 됩니다. 참아야 되는군요. 네. 아하. 맛있다고 계속 드시면 내년에 그렇군요. 아주 가늘어집니다. 예. 2445님, 강원도 평창 해발 500고지에 올해 산딸기 묘목을 심었습니다. 월동을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색이 변했는데 근데 이게 죽은 걸까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아마 이제 복분자나 뭐 이런 이제 산딸기를 심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복분자라든지 산딸기는 내한성이 굉장히 강한 작물에 속합니다. 근데 이제 묘목이다 보니까 네. 아직 뿌리를 충분히 활착을 못했으면 주변에 있는 낙엽으로 충분히 덮어줘서 좀 보온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뿌리 쪽 부분을, 바닥 네네. 쪽을. 예. 5213님, 새싹 채소 씨앗 아무거나 새싹으로 먹어도 되나요? 네. 네, 요즘 뭐 새싹 겨울철이니까 밭에 못 나가니까 집에서 이렇게 새싹 채소를 길러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한번 자료를 찾아보시고요. 새싹 채소 씨앗마다의 또 성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밭에다 뿌리던 씨앗으로 이렇게 새싹 채소를 하시면 안 됩니다. 새싹 채소용 씨앗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네. 밭에 심는 채소용 씨앗들은 되게 이제 소독약으로 이렇게 코팅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원예상이나 이런 데 가시면 새싹 채소용 씨앗을 또 따로 이렇게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왜 소독약으로 코팅을 해 놓는 거예요? 씨앗을? 땅에 심었을 때 이제 벌레들이 와서 처음에. 해를 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소독을 합니다. 그렇군요. 0204님,
콜라비를 냉장고에 보관을 했는데 얼은 것 같이 푸석거리는데요. 네. 이거 어떤 보관 방법이 좋을까요? 보내주셨어요. 네. 콜라비 같은 경우도 쉽게 이제 수분이 마르는 무나 뭐 이런 거와 같거든요. 네. 그래서 표피가 껍질이 이렇게 수분 증발을 막는 그런 기능이 없어서 가급적이면 비닐로 이렇게 밀봉을 한 다음에 넣어두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4172님. 머루나무 가지치기와 왕대추나무 가지치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는 강원도 홍천입니다. 방송 유익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머루나무는 이제 그 포도 종류니까요. 사실은 포도나무에 준해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좌우로 평덕이라고 그래서 평평하게 이렇게 널리 벌려서 당해년도에 생겼던 열매 결과지들은 다 잘라주는 방식으로 해서 중심주만 이렇게 두는 거. 그리고 네. 새로 생긴 가지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모루도 그렇고 왕대추나무도. 그래서 과감하게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덮밥 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춥습니다, 여러분. 네, 날씨 변화와 도로 안전에 특히 잘 대비하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깔끔하고 맛이 있어 보이는 음식을 보고 흔히 맛깔스럽다 또는 맛깔나다라고 표현합니다. 맛깔스럽다와 맛깔나다는 입에 당길 만큼 음식의 맛이 좋다라는 뜻의 형용사인데요. 맛깔은 명사 맛 뒤에 전미사 깔이부터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이렇게 깔이라는 전미사는 몇몇 명사 뒤에 붙어서 상